이제는 수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룰 차례입니다. 수업의 다양성은 대체로 수업 방법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법이라고도 하죠. 교수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은 교사가 수업에서 보여주는 전달 방법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말은 정말로 이제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수업 매체 또는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융통성이라는 말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학습자들에게 또는 개인 학습자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서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선생님은 다양한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이죠? 이 그림이 아마 그림 제목이 서당이던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훈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훈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훈장 선생님 계시고 아동들 있고 훈장 선생님 앞에 아동이 하나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죠? 꾸중 듣고. 그런데 그부들의 표정이 좀 재밌어 보입니다. 학생들 앞에는 책이 펴져 있죠. 아마 이때 방법을 추측해 보면 따라서 읽든지 외우든지 돌아가면서 읽든지 거의 그런 방법으로 거의 몇 가지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날마다 똑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소년이 한 명 있고 소년의 손에는 어떤 동물이 있죠. 고양이입니다. 그 그릇이 하나 있죠. 그릇 옆에 무슨 병이 있고요. 그릇에는 우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아들에게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까? 꾸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고양이에게 우유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먹이고 있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었는데 이게 우유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지금 우유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우리한테 상기했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그림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 달리 말해서 교수법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다양하게 하는 걸까요? 거기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주의 집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학생들이 들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으로 시각 자료를 보여준다든가 선생님이 잠깐 조용히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물건을 보여준다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수법도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학습 자료와 환경도 다양하게 하죠. 뭐 환경이라는 말은 뭐 좌석 배치를 조금 달리 해본다든가 주로 다른 환경에서 뭐 밖에 가서 야외 수업을 좀 해본다든가 하는 거고요. 학습 자료도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촉각 자료 또는 뭐 견학 자료 또 교과서 이외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상과 강화를 적절히 배합한다는 말인데요. 이제 보상도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생들 어릴 때 초등학생들이면 뭐 스티커를 주기도 하고 뭐 스티커가 여러 개 모이면 또 다른 상장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약간 학생들의 그 행동을 규제하는 것도 다양하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학습자의 의견과 참여도 활용하고 이거는 전에 학습자의 그 참여에서 다룬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죠. 이제 질문과 발문의 차이를 아마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주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고 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물어보는 것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영역 수준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보통으로 말해서 쉬운 질문하기도 어려운 질문, 또 중간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렴적인 질문과 확산적인 질문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학생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한다든가 목소리를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뭐 남성 목소리 했다 여성 목소리 했다 한다든지 또 제스처를 또 써본다든지 선생님이 한 곳에만 딱 서 있지 않고 약간 움직이면서 하는 아무튼 굉장히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거기 개그맨하고 가수를 한 명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잘 알죠? 뭐 주간성, 박성광 뭐 이런 사람이고 위에는 코미디언, 아래는 송가인이죠. 여러분들이 트로트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작년에 굉장히 떴던 가수죠. 이 두 사람 다 연예인인데 가수, 코미디언도 연예인, 가수도 연예인인데 누가 더 다양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주간 박성광은 매주 새로운 코너를 짜는 거죠. 매주 새로운 코너를 짭니다. 가수들은 어떨까요? 가수들은 매주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는 않죠.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 비슷한 노래를 또는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물론 신곡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의 개그맨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고 좀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옛날 훈장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선생님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들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선생님이 갖춰야 될 중요한 항목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업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학자들의 말을 놨습니다. 교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산은 다양성과 융통성으로, 다양한 수업 전략을 알고 그 전략들을 수업 시간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수업 방법의 다양성이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사들은 수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업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가르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학생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학생을 가르친다, 누구누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특히 그 학생들, 개개인에게 학습 목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들을 알아내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업의 다양성을 갖춰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학문적으로 볼 때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서 기억하기를 비롯해서 이해하기, 분석하기, 적용하기, 그리고 평가하기, 창조하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다양성을 선생님들이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